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끌고 갈 바이블입니다. 네, 전 제로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승작가입니다. 질준색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오늘의 주제는 몰핀입니다. 몰핀. 진통제 중에 지금 인류가 사용하는 진통제 중에 가장 마지막 진통제. 몰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진통제에 강력한 거죠? 강력한 진통제를 할 수 있죠. 물론 요즘은 이제 몰핀보다 더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진 합성 마약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뭐 아편이 제일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진통제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모르핀이 아편이에요? 몰핀이 아편에서 나오는 거예요. 추출. 그렇죠. 추출되는 쪽에서. 아편이 그 식물 이름이에요, 그냥? 아니에요. 제가 그것도 오늘 설명드릴게요. 이 몰핀이 사실은 우리가 사용했던 의약품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약이거든요. 제가 찾아본 거에 따르면 실제로 이 몰핀을 사용한 기록이 언제부터 있냐면 신석기 시대부터 있어요. 신석기 시대 유적이 스위스에서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서 양귀비를 재배했다라는 흔적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동굴 벽화에 양귀비 모양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양귀비 알아본 것도 특이하다. 아니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네, 특이해요. 특이하네. 양귀비 모양이 찾아보시면 시방, 시방, 시방처럼 생긴 그 문양이 독특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려놓은 벽화가 발견되기도 했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여러분 아시나요? 그 문명. 다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그 지역 거기에서도 양귀비를 재배했다라고 하는 그 뭐 그쵸. 점토판이 나왔대요. 점토판. 재배하기 어렵지도 않고. 맞아요. 굉장히 쉽게 재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모든 의약품을 통틀어서 뭐 예를 들어서 파리똥이라던가 아니면 소의 꼴이라던가 뭐 이런 모든 의약품을 통틀어서 가장 효과가 뛰어난 의약품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집트에도 파피루스를 보면 거기에 이제 아편을 이용해서 의약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뭐 지중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아세요 혹시? 들어봤어요. 네, 되게 쬐끄만한 섬이 하나 있어요. 지중해에. 네. 거기에서도 이제 양귀비의 시방이 그려져 있는 발음을 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양귀비의 시방이 그려져 있는 씨앗빵. 파이프가 끊어서. 발견됐어요. 파이프. 그 담배 파이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양귀비의 시방이 그려져 있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흡입을 통해서. 그리고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소설 있잖아요. 그 고전 소설. 거기에도 보면 오디세이아가 이 약을 섞어서 술을 마시면 눈앞에서 가족이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기록이 아마 그 양귀비, 그러니까 아편을 이용해서 만든 약제의 효과를 나타낸 게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인류가 사용해왔던 의약품 중에 하나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 몰핀이 양귀비에서 그렇죠. 나오는 거죠? 양귀비에서 저 그 세 개가 똑같은 건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이게 양귀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가끔 그 할아버지들이 뭐 어디선가 씨앗이 날라와서 꽃이 예뻐서 키웠다라고 하면서 수천 송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꽃이 난 바로 잘 양귀비고.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그냥 꽃이 예뻐서 키웠어 했는데 뭐 한 수천 그루 이렇게 그 양귀비가 냄새만 맡아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는 않아요. 양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게 꽃이 이제 피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수정이 돼서 씨가 맺혀요. 씨가 맺혔는데 얘가 이제 완벽하게 씨앗이 무르기 이전에 그때 그 씨가 방을 만들고 있는데 그 방을 잘라서 말립니다. 그거를 말려가지고 그래서 그 시방 그 무늬가 이렇게 그렇죠. 그거를 말려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요걸 말리기 전에 씨방을 따로 잘라가지고 얘를 옆에다 칼집을 이렇게 내요. 칼집을 내면 거기서 하얀색 액체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하얀색 액체를 쥐어짜서 모아서 걔를 이제 갈면 말린 다음에 갈면 걔가 이제 하얀 분말이. 아편이 되는 거죠. 그게 그 하얀 분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보통 만들면 보통 하얀 분말로 되니까 그게 뭘 이제 하면 이렇게 아편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실제로 의약품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고, 이 몰핀과 관련되어 있는 아편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아편 전쟁이 발생했던 것도 사실 중국을 대상으로 영국이 계속 적자를 보다가 참 어이없는 빡쳐가지고 마약을 판 네. 이런 역사. 또 사실 아편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그것보다 좀 더 이제 과거로 올라가면 실제로 이제 아편의 의학적 효과가 문서로 기록되기 시작한 거는 16세기거든요. 16세기에 파라켈수스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파라켈수스.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고대 로마에 있었던 사람인. 잠깐만. 16세기 그 사람이 16세기에 아니야. 미안해요. 로마예요? 로마가 아니고 이 사람은 영국이었나 스위스였나 제가 그거를 안 적어놨네. 하여튼 유럽 쪽 아저씨, 예. 유럽 쪽 아저씨였는데 이 아저씨가 왜 파라켈수스라고 했냐면 실제로 켈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 시대의 사람이고 이 켈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명의였대요.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당시에. 근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파라를 붙여서 파라켈수스라고 이제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냈어요. 뭘로 치료했느냐? 아편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제대로 된 진통제도 없고 의약품도 없고 하니까 아픈 사람한테 아편을 주면 안 아프. 안 아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명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좀 의학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문서로 이제 남기 시작했고 그 후에도 뭐 17세기가 돼가지고 영국에서 얘를 뭐 담배 형식으로 피울 수 있게 만드는 제제도 개발을 하고 뭐 술에 타서 먹는 제제도 개발을 하고 해서 그 개발한 제제들을 갖다가 중국에 팔고 중국에서는 그걸 사서 막 엄청 중독이 많이 되고 그래서 아편 전쟁이 벌어지고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편 제제가 실제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식물 자체를 잘라가지고 사용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핵심 성분이 되는 몰핀을 추출해내는 일이 드디어 1800년대에 일어납니다. 그 아편이 양귀비를 다른 말로 아편이에요? 아니면 양귀비에서 그 양귀비의 시방을 잘라가지고 그 하얀색 직이 나오는 거 있다 그랬죠. 그거를 말려서 갈면 그게 아편. 그걸 아편이라고. 그게 하는 거예요? 아편. 양귀비는 식물의 이름. 그래서 양귀비로부터 추출된 흰색 약물을 가는 게 아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편이 실제로 그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 중에 몰핀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 몰핀이라는 거를 독립적으로 이제 분리해서 화학적으로 증명을 해낸 사람은 독일에 있는 빌헬름이라고 하는 이제 과학자였고 그 사람이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뭔가 많이 많이 들어본 들어본 이름들. 18세기, 흔한 19세기, 이름이에요. 19세기네요, 19세기. 1800년대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몰핀이라는 개발을 해서 그때 이제 의약품으로 몰핀을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느냐?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중상을 입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편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몰핀이 추출이 됐으니까 몰핀 제제를 만들어서 몰핀으로 그 전쟁 영화나 전쟁 게임들을 보면 막 부상 엄청 심하게 다쳤을 때 이렇게 주사기 같은 걸 이렇게 딱 꽂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거는 에피네프린이었을 거예요. 그거는 아. 이제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몸에 몰핀? 활력을 주는 몰핀을 그 주사기 용량 정도로 맞으면 그거 안 돼. 즉사하지 않을까요? 아 빨리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가라. 왜 막 이렇게 심하게 엄청 고통스러울 때 이게 뭐 이렇게 주사기 같은 거를 꽂는데 이제 그건 다른 거. 그 군대 가면 배워요. 종류 여러 개째예요. 아마 일단 네. 진통을 위한 목적으로는 몰핀을 사용하긴 해요. 네. 몰핀을 사용하긴 하는데 그냥 솔직히 얘가 죽을 것 같다. 그때 그냥 안 아프게 죽어라 하고 주는 게 몰핀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뭐 사실 뭐 이게 치료가 아니라 진통이니까 어떻게 보면. 진통이죠. 이 실제로 원인을 제거하진 못하고 그냥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만 하는 거라서 의약품이라기보다는 대증요법 치료제 이렇게 보는 게 사실상 더 정확하긴 해요. 나 괜찮아. 근데 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몰핀 줘야지 뭐. 괜찮아. 그리고 몰핀 주고. 안 아프게 해줄게. 괜찮아, 하고 이제 괜찮아. 몰핀을 그러면 이제 놔주는 거지. 편안하게 있다가 죽는 거야.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몰핀이 실제로 그렇게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고 그리고 몰핀의 부작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도 그 이후. 그 이후에요. 왜냐면 전쟁 때 몰핀을 이용을 해서 진통을 했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부작용을 계속 겪는 거죠. 중독이 돼가지고 자꾸만 그 몰핀을 찾게 된다거나 뭐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마약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도 많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쉽게 사고 팔고 할 수 있었던. 그러면 그 부작용이 어떤 거예요? 일단 중독이 가장 크고 이 약물에 중독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호흡이 굉장히 줄어요. 그러니까 얘가 신경을 굉장히 느긋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신경을 그냥 느긋하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호흡을 주관하는 중추도 느긋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원래 뭐 1분에 한 20회, 30회 이 정도 한다 그러면 이 약을 맞으면 한 10회, 심하면 5회, 더 심하면
기절, 안 해. 기절, 호흡을 안 해. 기절 사망. 그래서 실제로 몰핀 때문에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호흡 부전이 사망 원인입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이런 거 중독 같은 게 그러니까 중독이 꼭 몰핀 아닌데도 다른 것들도 그러면 호흡이 좀 줄어요. 몰핀으로부터 유도된 뭐 펜타닐이라던가 아니면 뭐 히로뽕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은 전부 다 호흡 부전을 부작용으로 가져요. 호흡을 줄여주는 거. 그러면 지금 몰핀이 화학식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양귀비 없이 몰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합성이 가능해요. 지금은 그냥 화학 구조식만 이제 가지고 다른 화학 분자들로부터 몰핀을 합성해내는 게 가능한데, 근데 몰핀 구조를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3차원 구조를 이제 그려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꽤 복잡한데 걔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좀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당시에 그게 사용을 해야 되니까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미국에서. 그런 화학 구조를 알면 합성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건 또 그건 아니죠. 다른 얘기죠. 그거를 합성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이제 유기화학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냥 유기화학자들이. 그걸 만드는 공장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을 알고 있고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료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를 이제 찾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원료들을 찾아서 어떠한 합성 과정을 거쳐서 최종 물질을 만들 것인가 연구하는 것도. 이게 머리가 뭐야? 보자마자 구조인데 머리가 구조가 그렇게 생겼는데 그거를 3차원으로 보시면 훨씬 복잡해요. 여기 뭔가 이게 중간에 이게 꿰어져 있네요. 그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아. 지금 앞으로 굵은 선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만 봐요. 네. 많이 봐서 이제 안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게 몰핀에 중독이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증상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들 엔돌핀이라고 아시죠? 엔돌핀. 네. 엔돌핀이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평소에 우리 몸 안에서 항상 만들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근데 엔돌핀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의 무릎은, 그리고 여러분의 발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몸무게를 받치고 지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하다니. 깃털과 같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지금도 통증을 느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척추도 그렇고. 근데 그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이제 몸 안에 아주 소량의 적절한 양의 엔돌핀들이 돌아다니면서 통증을 조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넘었으면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통증을 자극하는 그 원인이 지금 우리 몸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통증을 조절하는 물질보다 더 커지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정이지만 엔돌핀이 많은 사람들은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통증을 덜 느끼겠네요. 그럴 수 있죠. 둥감할 수 실제로 둥감할 수도 있고. 실제로 둔감할 수도 있고. 근데 통증을 덜 느끼는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막 살죠. 막 잠을 덜 자고 막 조금 조증 형식으로 뭐 나타나기도 하고. 남들 조금 달리면 힘들다가 막 죽어라 달리고 막 이렇게. 하면 나이가 들면 엔돌핀이 줄겠네요. 그것까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진 제가 조사를 못했어요. 거기까진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여튼 기본적으로 조금씩 분비가 되고 있는데 몰핀을 맞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우리 몸 안에 지금 엔돌핀이 충분히 존재하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엔돌핀을 만들면 안 되겠다. 그리고 엔돌핀의 분비를 줄여요. 근데 이 상태에서 몰핀이 몸 안에서 분해가 다 돼. 그러면 원래 통증을 조절해줘야 되는 엔돌핀이 실제 평소량보다 훨씬 줄어들게 심장이 되잖아요. 뛰는 게 아파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심장이 왜 이렇게 세게 뛰지? 그러니까 계속 불안하고 아프고 온몸이 막 오한이 서고 막 혈관에 힘들다 피가 할 지나가는 때. 게 아파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건드려도 막 통증이 너무 심하게 느껴져. 그럼 공기 들어오는 게 너무 아파 막 이빨 통풍은 부딪히는 게 원인이 너무 아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바람이 너무 아파 약간. 눈이 너무 시려 막 바람에. 인생이 고다 약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서 이제 통증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몰핀을 찾아요. 내 몸 안에 지금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약물에 중독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더해서 이제 양이 더 많아지면,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아지면 우리 몸의 중추로 들어가서 우리 몸의 쾌락 중추를 건드리거든요, 얘가. 그래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쾌락들, 뭐 즐거움, 행복감,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발을 시켜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평소에 갖지 못하던 감정을 계속 가지게 되니까
그게 또 없어지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 신체적인 중독 증상이고 정신적인 중독 증상은 그런 행복감이나 쾌락감에 중독이 돼가지고 자꾸만 그걸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체적 중독이랑 정신적 중독이 둘이 다르거든요. 근데 몰핀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일단 통증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사람이 좀 용감해지기도 하고 한데 문제는 사람을 느긋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늘어져요 사람이 굉장히. 호흡도 줄어들고 아, 그게 실제로 움직임도 줄어들고 아, 해서 이 약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보면 좀 많이 기력이 없어 보이죠. 항상 좀 늘어져 보이고 그죠. 그 자세가 있잖아요. 그 뭔가 좀 그죠. 이제 늘어지고. 늘어지고 근데 거의 마약 중독자는 다 그런 식으로 묘사되던데 다 이렇게 똑같이 막 수척해져 있는 늘어진 사람처럼. 그렇죠. 거기 약에만 계속 집착하게 되니까 그것만 있으면 난 행복하거든. 먹는 것도 필요 없고 뭐 이성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약물을 먹으면 통증도 없어지고 뭐 즐거움도 생기고 해서 그 약물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진통제들은 여러분 우리 함께 자주 먹는 타이레놀이 있고 뭐 이부프로펜 같은 뭐 브루펜 약 같은 것들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다 약들이 있는데 같은 계열의 진통제. 달라요. 타이레놀이랑 브루펜 계열은 다르고 브루펜이랑 비슷한 게 뭐 나프록센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엔세이드 계열, 엔세이드라고 하는 이제 계열의 약물들이 있고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다 모르잖아 듣고 뭔지. 아니 브루펜 알잖아요. 브루펜이랑 타이레놀 정도 알잖아요. 브루펜, 타이레놀이 다른 건 알죠. 근데 다른 계열의 약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엔세인가? 네, 그 걔네들이랑 이 타이레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소염 효과가 없어요. 염증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타이레놀은 못해요. 그러니까 타이레놀이 할 수 있는 건 해열, 진통 요거 두 가지 역할만 하고 소염 역할도 같이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이부프로펜 이부프로펜 아니면 나프록센 나프록센. 뭐 이런 애들. 그러면 이걸 먹는 게 더 좋겠네요. 근데 상황에 이게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아니면 이거는 진통제 만약에 제가 다음번에 만약에 할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번에 해줘요. 네, 다음번에 제가 실생활과 접목되어 있는 실생활. 약품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열이 나고 어떨 땐 요거. 열이 없고 어떨 땐 요거. 뭐 이런- 맞아요. 그런 거 제가 말씀 내가 한번 술을 드릴게요. 먹었다 요거. 술 먹었을 때 먹어야 되는 약도 있고. 배가 아프면 이건 그렇기 안 돼. 때문에. 뭐 이런 걸로. 맞아요. 네. 증상에 따라서 이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약들이 달라지거든요. 그 이건 다를 수 있는데 숙취제가 그거랑 연관도 되어 있어요. 방금 그러니까 숙취는 아세트알데히드 진통제? 없어지는 거고. 해독에 관련됐냐 그냥 고통에 관련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 숙취는 해독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해독이 그러니까 독이 고통을 유발하니까 이 독을 어떻게 할 거냐 고통을 일단 없앨 거냐 이거에 따라 다르겠죠. 신기하다. 하지만 술 드시고 타이레놀은 드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시면 나 맨날 먹는데. 근데 맨날 막 우리나라 사람도 술 먹고 맨날 타이레놀 먹잖아요.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조금 위험해요. 타이레놀이 좀 간독성이 있어서 여러분 장기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타이레놀 알 하루에 8알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건 다들 기본 상식으로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루에 8알을 먹을 수가 있나요? 있어요. 두 알씩 아침, 점심, 저녁 네. 자기 그렇게 많이 먹어? 나 하루에 2알 먹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 먹는 정도는 사람이 괜찮아요. 있어요. 한 그렇게 번에 두 먹어봤는데. 알씩, 한 번에 세 알씩. 아니 저녁으로 그게 아니라 먹어요. 나는 지금까지 하루에 2알 먹는 걸로 알고 있었어. 타이레놀. 타이레놀? 아침하고 점심 효과가 잘 없지 않아요? 1회 두 알. 한 번에 많아도 두 알. 아침 점심 저녁 원래 하나씩 맞아요. 아니었어요? 많이 먹은 사람들이 보통 아침, 점심, 저녁에 2알씩 이렇게 먹는데 좀 더 많이 드시는 분들은 자기 전에 또 2알 더 먹는 나 경우가 하루에 있어요. 2알 먹어도 뭐 효과가 얼마나 아프면 10번인데. 그렇게 먹어? 근데 좀 통증이 심하신 거지. 그 세네 알 먹으면 타이레놀도 약간 진통제니까 계속 술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타이레놀이랑 이부프로펜 뭐 요런 계열, 브루펜 계열 요런 계열의 약들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최대 용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레놀은 뭐 하루에 8알 정도. 8알 이상을 먹으면 이제 간에 무리가 너무 많이 가서 간이 파괴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술 마시고 술과 같이 타이레놀을 먹었을 때도 간에 거의 자해 수준. 가부가 걸렸는데 거기다. 조심하셔야 돼. 죽어라 하는. 나 둘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약 같은 거 타이레놀 같이 이런 거 진통제니까 사람들이 약간 그 중독 걸릴까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중독성은 없어요. 근데 그건 아예요. 중독성은 없는 약들이에요. 얘네들은 중독성도 없고 사실 아직까지는 내성도 그렇게 크다고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플 때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 정도는 먹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일 무난. 진통제는 사실 먹어주는 게 삶의 퀄리티를 위해서 좋지 않나. 그냥 예. 먹고 푹 쉬고 다른 거 잘 먹고 그게 맞아요. 예.
내성 근데 내성이 아편은 잘안 생겨요, 중독될 걔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편은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몸에 있는 호르몬, 그러니까 통증을 조절하는 엔돌핀 자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드려버리니까. 중추를 아예 건드리고 하기 때문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중독을 유발하는 약물들은 중추 신경에 가서 자극을 하거나 두 분 얼굴이 호르몬을 심각해진 조절하고. 것 같은데? 아니, 술 먹고 나는- 약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어릴 때 난 지금까지 두통이 하루에 그 타이레놀 양이 하루에 2알이 맞는 건 줄 알았어. 아 근데 그 정도 먹고 통증이 조절되면 괜찮아요. 근데 난 그거만 먹어도 직방으로 낫고. 네, 그러면 괜찮아요. 그 오히려 세서 좋은 거지. 많이 안 먹어도 되니까. 몸이 효율적인 거죠. 약이. 맞아요. 심하지. 세날 먹어도 똑같이 계속 아프던데. 그건 안 맞는. 그렇다고 거고. 더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약을 바꾸셔야 돼. 다른 그러니까 타이론의 계열이 레놀이 아니고. 레놀 계열이 아닌 다른 계열을. 그러면 이제 먹어야지. 엔세이드나 뭐 이부프로펜 아니면 나프록센 뭐 이런 쪽으로 가서 물어보면 알려줘요. 나 타이레놀이 잘 안 타이레놀이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럼 다른 약 이거 줘요. 드셔보세요. 저는 옛날에 그러니까 막 몇 년 전에는 타이레놀 이런 거 약간 내성 생길까봐 많이 좀 그러니까 너무 아프면 먹긴 했는데 겁. 좀 그저 괜한 겁.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좀 걱정. 웬만해서 안 먹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몇 년 전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그 해서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그거 아플 때 근데 먹는 게 사실 어떠한 그러니까 정확한 처방의 약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약을 안 먹고 이렇게 쉬고 비타민 같은 거 영양소를 흡수하는 게 제일 낫는데 굳이 하나 먹자면 진통제잖아요. 진통제 사실. 정도, 맞아요. 진통제 내가 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니까. 내가 쉬면서 굳이 아플 이유는 없잖아. 아 쉬는데 근데 왜냐면 그게 더 내성 힘들고. 생길까봐 안 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보다 있기 때문에 막 왠지 먹으면 그러니까 한 알 먹으면 2알 먹었고 이게 이런 약간 인식이 있어서 막 그 점차 늘려야 되니까 막 생각했는데 사실 타이레놀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 정도 하더라고요. 아니고 실제로 내성이 문제가 되는 약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중추에 작용을 하는 약물들. 그다음에 항생제. 그러니까 항생제는 얘네들을 먹다가 중간에 끊으면 살균들이 남아 있다가 이 약에 대한 학습을 하고 다음번에 똑같은 약을 먹어도 이제 작용을 안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성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랑 뭐 중추에 작용하는 그런 약물들이 아닌 이상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특히 진통제 쪽은 감기 괜찮아요. 걸렸을 때 가서 병원에서 주는 게 항생제 아니에요? 감기 걸렸을 때 항상 주진 않아요. 항상 주진 않고 항생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다음번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질문. 너무 질문하세요. 이그 타이레놀이나 방금 말해주신 그 이부프로펜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중추에 작용하는 거랑 그러네. 다르게 어떤 식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그러니까 몸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독은 아니에요. 독은 아니고 아니 술독이랑 달라. 이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지방이 있거든요. 지방이 이렇게 원래 길게 사슬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사슬을 접어가지고 얘를 다른 물질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효소가 있어요. 몸 안에. 이걸 콕스라고 해요. 콕스, COX. 그래서 제가 이게 사이클로 옥시즌 들어봐도 하여튼 뭐 있어요. 하여튼 딱 있어. 들어봐도 안 좋은 거 같아.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하여튼 얘가 이 콕스라는 게 있는데 얘가 하는 역할이 길게 이제 펴져 있는 사슬을 접어가지고 특정 물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특정 물질을 만들게 되면 프로스타글란딘 (PG라고) 하는데 이 PG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통증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파지잖아. 그러면 여기 아프니까 여기를 빨리 치료하세요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게 결국 통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통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물질을 만드는 게 콕스라는 애예요. 콕스. 그러면 이 콕스라는 애가 역할을 못하게 하면 이 콕스라는 애가 길게 있는 애를 접는 걸 못하게 하면 통증을 안 느낄 거 아니에요.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안 그게 생기니까. 치료의 초기 단계 아닌가? 자가 치료의 초기 단계 아니에요? 통증을 줄이는 거? 통증을 느끼는 거? 느끼는 그 과정이 물론 통증을 유발하긴 하지만 자가 치료의 초기 단계 아니에요? 맞아요. 통증을 느끼는 건 내가 여기가 아프니까 지가 너가 치료하고 신경을 써야 치료 된다. 시작하니까 열나는 것도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걸 그거. 알려주는 신호죠. 알려주는 신호. 그 콕스라는 게 우리 몸으로도 그냥 자발적으로도 걔네들 기능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없을 걔네들이 거야. 콕스라는 그 효소가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거. 왜냐면 엔돌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다른 데서 외부에서 투입이 되면 우리가 너무 많구나라고 해서 엔돌핀이 생성이 안 되는 것처럼 만약에 콕스를 이게 방해하는 요소가 만약에 몸에 있는데 그걸 외부적으로 넣으면은 나중에는 안 만들어지기보다는 좀 덜 만들어지는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없을 것 같아.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또 이 조사해 보면 나올 수 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없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는다고 해서 내성이 잘 안 생긴다고 얘기했던 이유도 이게 몸 안에 그 콕스 자체를 억제하는 물질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걸요 아마.
아마도 뭐 그런 구조가 있어야 맞아요. 내성이 생기는데 그래서 진통제를 먹는 거는 내성을 콕스를? 크게 유발하진 않는다. 그래서 콕스라는 그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증을 조절해 주는 거고 이제 다시 조금 돌아가 가지고 통증을 조절해 주는 물질이 뭐 타이레놀, 그다음에 뭐 나프록센, 뭐 이부프로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을 먹으면 몸에 이제 다른 곳에 무리가 가거나 데미지가 아니면, 가는. 뭐 어딘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맥시멈 양이 정해져 있고 통증은 나는 너무 심한데 얘를 먹어도 통증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사람들이 다른- 이제 몰핀으로 가는 거예요. 몰핀은 제한이 없어요. 얘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과부하. 몸의 다른 기관에 손상을 입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중독만 될 뿐. 중독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호흡이 줄어드는데 이제 호흡이 엄청 줄어가지고 사망을 할 만큼이 아닌 이상은 용량 자체에 대한 리미테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진짜 중증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한테는 몰핀을 투여하거든요. 암 환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리가 잘려가지고 온 정말 엄청나게 큰 외상을 당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몰핀 계열의 약물을 투여해서 진통을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특히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진짜 그런 경우 잘 없는데 가끔씩 몰핀에 중독되셔서 이제 정신과로 상담을 가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어쩔 수 없죠 사람이. 네, 합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거를 몰핀을 사용을 해서 통증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잘못한 이게 진짜 조금만 삐끗하면 중독이 돼 버리니까 딱 아픈 만큼 딱 약을 쓰면 중독이 안 돼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이 아픈 만큼 정확하게 쓰는 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통증이라는 게 주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환자들이 와서 아 나 진짜 죽을 만큼 아파요라고 하면 약을 줄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만큼 아픈데 자기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아프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병원에서도 조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웬만하면 아픈 것보다는 안 아픈 게 질병 치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덜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예 쓰지 말라고는 못하고 사용하는 걸 권장은 하는데 조심. 조심스럽게 잘 써야 된다. 이런 거. 이거 오늘 갖고 안 되겠네요. 이거 다음에 이거 시리즈잖아요. 시리즈로 하고 네. 오늘은 이제 좀 질문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우리.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끝났어요. 아니, 네. 몰핀을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천천히 줄이면 되는 가능한 거예요. 그 중독 보통 치료를 그렇게 할 때. 줄여요. 네. 보통 중독 치료하면 양을 조금씩 계속 줄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 이제 감작이 돼서 뭐 중독 치료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요약 정리해주고 끝내주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몰핀을 사용하고 역사가 굉장히 깊다. 중독은 되지 말자. 그래서 사실 토론 주제로 들고 왔던 건 어떤 게 있었냐면 몰핀을 사용해서 쾌락을 느끼는 게 왜 잘못되었나?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그러니까 마약을 국가에서 제한하는 게 왜 문제가 잘못된다? 되는 왜 거야. 잘못 제한하나? 이거는 이제 사회적 차원이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내가 억만장자라면 나는 정말로 마약을 하면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간단하지 않아요. 이제 길게 가려면. 왜냐면 내가 지금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맥시멈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 어떤 사람이 15살에 몰핀을 했어요. 이걸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100살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냥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아니면 중간에 죽을 확률이 그러니까 중간에 죽을 확률도 높겠죠. 그냥 그래서 제한하는 만족하니까.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어차피 죽는 거 모두가 다 똑같이 죽는 거잖아. 언젠간 죽게 될 건데. 경제적 근데 인권 그게 자원이 너무 뭔가 먹을 그러니까 때마다 자살을 방조하는 거 아니에요? 자살, 네가 자살하면 그럴 네 수도 자유지. 그러니까 뭐 개인의 이런- 자유라는 거. 그런 이런 거- 느낌 개인의 아니에요? 자유라는 술 담배도 마찬가지 그렇겠다. 그러니까. 근데 술 담배는 평생 영위할 수 있잖아요. 남한테 술 담배 일찍 죽어요. 일찍 죽죠. 남한테 그거랑 그 증명됐어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증명된 그 정도면 거예요? 할 수 뭐가요? 그거예요. 술 담배 하면 일찍 죽는다. 그건 증명돼 있죠. 증명이 된 거예요. 그건 증명돼 정확한 원인은 아니다. 술 담배가. 술 담배 때문에 죽는 건 증명이 되죠. 담배는 특히 뭐 폐암이나 그 외 기관지 유발한다? 관련되어 있는 것들과 많이 그러니까, 좋아졌구나.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정도의 부작용 정도면 이걸 해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근데 이거를 지금 50년 근데 이상 하는 잠깐 사람 지금 없다. 저희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몰핀을 하지 이제 맙시다. 연기니까 막 마약이라. 하면 안 된다. 아니라 편집 좀 해주세요. 세상에는 몰핀은 강도지 사실 다양한 종류의 쾌락이 있잖아요. 굳이 그 한 종류를 세게 느끼겠다고 근데 그런 몰핀을 하는 것 자체는 그렇다고 쳐도 그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일이 거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자기도 그 모르게. 미국에서 그 대마초 합법화된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대만은 중독 안 되죠. 대마도 중독돼요. 아, 대마는 중독이 정신적으로. 좀 그 더 대마 낫지 않아요? 같은 경우에 그 대마가 합법화된 이후에 그쪽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늘었대요. 환각 상태로. 사람들이 그 대마초 피면서 운전을 해가지고. 근데 몰핀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걸 합법화 그냥 자기가 네가 하고 싶은 해. 무지해지니까. 근데 담배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면 담배 피워도 사실 아무 상관 없잖아요. 각성제니까 담배는. 근데 대마를 한다거나 몰핀을 한다거나 한 상태에서 그 운전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럼 라이센스 없는 사람만 대마를 해도 운전을 할 수도 있겠네요. 무면허 운전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담배랑 대마랑 완전 다른 거네요. 대마는 이렇게 처지게 로게. 만든 거고 담배는 이렇게 각성을 각성. 하는 거. 담배는 각성제고 대마는 사실 환각제예요. 환각. 집에 누워가지고 대마 자기만 하면 상관없겠지만 대마 같은 경우에 운전하면서 하면 정말 큰 문제인 거죠. 그렇죠. 운전을 하면 문제가 되죠. 이거는 이제 더 얘기할 게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오늘 이 시간으로는 안 되고요. 다음에 또 뭐 더 이상 담배 없어요. 없어. 중독편 뭐 이런 네. 걸로. 아니 그 진통제 좀 저 이렇게 데미지 먹기 싫으니까 진통제 먹고 데미지 먹기 싫잖아요. 아무도 진통 안 아프려고 먹었는데 내 자기가 손상되면 안 되니까 종류별로 네, 상황별로 한번 정리해서. 종류별로 뭐 임신 중이다 이거 먹지 마세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초적인 의약품들에 네.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네. 네, 컨텐츠 한번 좋습니다. 들고 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